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50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3000P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 300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3010포인트까지 올랐던 만큼 오늘 정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죠. 쉬는 동안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주면서 이번 주에는 힘들지 않을까 했던 3000P 달성을 생각보다 빠르게 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나란히 빨간불들을 많이들 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3000P를 돌파하다 보니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더 으쌰으쌰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3.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 짧게 한번 짚어보시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캠퍼스 4공장의 공사 재개에 시동을 건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통상과 미국의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약간의 악재성 소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강제 노동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있고 국내 노조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장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관세 여파가 이제 반영될 시기라며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발행됐는데 앞서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단은 미국의 거부를 당했죠. 다음 달에 재협상에 나설 텐데 우리나라와의 협상은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지수는 좋지만 앞으로 협상이 다가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 심리가 깃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2주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낙관론 속에 환율이 10원가량 뚝 떨어진 상황이죠. 오늘 이렇게 정말 빠르게 3000P를 달성해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섹터들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 영화 관련주들이 강한데요. 중국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한국 화장품 상한가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더해서 BTS의 완전체 컴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 관련주도 상승,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5대 문화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라는 포부, 그리고 정부가 영화 관람 할인 쿠폰을 추경안에 포함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오징어 게임 3가 공개가 되죠. 이에 따라서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오늘 새로운 상승 섹터로 떠오른 섹터가 바로 수소 관련주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주 기대감에 두산퓨얼셀이 급등세를 보이자 범한퓨얼셀과 상하프론테크 같은 종목들, 수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분 좋은 것은 바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일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자체를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확대해 나가면서 11%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6.4% 급등 중입니다. 이외에도 LNF 같은 종목들 모두 다 급등세인데 와 정말 오늘 같은 흐름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벌써 옆에서 춤을 추고 계신 레드 전문가님과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전문가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원래 저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네. 요즘 제가 동영상을 보면은 몸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건 보지 마. 아시겠죠? 보지 마십시오. 저희 안 그래도 전문가님 이거 네.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유튜브 요즘에 네. 조회수가 굉장히 빵빵 터지고 있는데 댓글도 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고 말은 제가 40분 동안 했는데 이쁘다고만 하는 댓글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 윤준 아나운서님 이쁘긴 하죠.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댓글에다가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게요. 댓글 쓰기 전에 생각하고 써요. 내가 니은자하고 아이 그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혀에다가 어떻게 관세 매긴다고 해? 안 그래요? 혀에다 관세 매기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한국인 맞습니다. 병역 의무도 다 하신 한국인인데 여러분들의 이게 다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미에서 태어났고 구미에서 대천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한국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고민이 너무 많다. 내가 가진 종목은 3000P 시대에도 아직도 물려있다.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방법을 잘 안 알려드리다 보니까 못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시는데. 알아서도 들어오겠죠 뭐. 정관님 좀 도와주세요. 그 QR코드 거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측 하단으로 저희가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전문가님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많습니다. 저희 통신망에서는 말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 정보들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무료로 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너튜브에서도 그렇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코스피 3000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줍시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참 이상하게 코스피 3000이 올라갔는데 옛날 그 3000 느낌이 안 나죠. 그렇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그 느낌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2차 전지 설명하기 전에 네. 약간 좀 오늘 우리가 좀 간단히 코스피 3000이 왜 올라갔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증시는 사실 여러분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핫자처럼 얘기하지만 네.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도박처럼 해야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올라가는 것들만 두산 에너비리티 즉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저는 사실 이 두산 에너비리티 하는 것도 만약에 곤장이 부위 났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기회하고 생각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시장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시장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 오나 5천은 좀 무리긴 하겠죠? 5천은 무리 뭐 지금 3천원이 넘었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예매해요. 네. 근데 사실 이 코스피 5천이 되려면은 삼성 주가가 25만 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25만 원이 되고 하이니스가 100만 원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와. 우리가 코스피 5천까지 간다. 그러니까 3천 넘었으니까 코스피 5천까지 갈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많아졌다. 거래대금이 많아졌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지수 생각하지 마세요. 대금이 많아졌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씩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겨봤자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네. 그럼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해야겠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달러가 떨어지고 있네. 뭐 중간에 중동 리스크 부분도 있지만 달러가 떨어지니까 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겠네. 계속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증가가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돈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천, 4천, 5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섹터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만 1시간씩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피 5천에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했나? 그 부분도 그동안 설명해 드렸죠. 우선 신정부 전체 기대감 속에 우량주, 지주사, 증권사. 아나운서님, 네. 이 종목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그 종목이 어디가 있냐고요? 코스피요. 그렇죠. 네. 코스피에 있죠. 지주사, 증권사, PBR, 보험, 그다음에 금융. 네. 다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요. 코스피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원전, 두산 에너비니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요. 다 코스피 있죠. 네. 코스피에 다 있네. 네. 그럼 특정 우량주들이 코스피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동안 특정 우량주의 코스피 쪽이 다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자식아. 코스피 저 3천, 4천까지 갔는데
2차 전지는 왜 이 모양이냐? 어. 뭐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거는 내 이따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비니티, 하나에어로 특정 우량주들이 올라가면서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에코프로비엠이 10% 정도 올라가면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두산 에너비니티가 하나가 올라가면은 중소형주도 원정주도 올라가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우량주가 올라가면은 하나 에어스페이스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됐던 거야. 그리고 오. 제일 중요했던 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전에 2차 전지가 빠지는 수급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늘 빠지면 그 수급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이쪽으로 다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갔던 게 수급이 못해도 20조에서 30조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됐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20조, 30조 원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빠져야 2차 전지가 반등한다고 했어요. 두산 에너비니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두산 모시모시 에너비니티 볼까요? 차트 좀 부탁드립니다. 뿅. 오, 지금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2% 정도 하락 그렇죠. 중입니다. 여러분들 빠지고 있잖아요. 네. 특정 우량주들이 빠지면은 그 수급들이 그동안 낙폭이 됐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왜 올라가? 호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2차 전지 왜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동안 특정 우량주 애들이 빠져야 2차 전지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또 신고가로 기록할 때 얘네들도 저가였어요. 여러분들 저가였어요. 얘네들 다 저가였어요.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빠져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빠져나. 그러면 오늘 코스피 3천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중독된 것처럼 좋아하던 두산 에너비니티가 빠지고 있네. 코스피 3천인데도.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코스피 3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2차 전지만 왜 빠져?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수급만 갖고 오면 돼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말씀해주셨던 기존의 주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나 방산 관련주는 이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3천이든 4천이든 뭐 10,000포인트든 상관하지 마세요. 코스피 지수가 3천에서 코스피 지수가 2,900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네. 두산 에너비니티가 못해도 15% 빠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10% 정도 빠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 에어스페이스 뭐 방사 많이 판매하잖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에어스페이스 실적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비중은 한 30~4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자 얼마나 전쟁 많이 터졌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주 국가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방산주가 올라갔고 중간에 인도네시아 전쟁 터졌고 러시아 계속 우크라이나 공습하고 그리고 거기다 중동 리스크가 생기니까 조선주가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주가. 네. 그러면은 이 조선주는 왜 올라가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해운 운임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애들이 한 번쯤 차익이 되었는데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테마주 네. 뭐 이런 거 코스피에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얘네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아나운서님 그 일주일에 밥은 드십니까? 그럼요. 아 밥은 당연히 먹지. 당연한 거 물어봤구나. 오늘도 아침 먹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그 나한테 주는 그 사탕 있잖아요. 사탕? 그 네네네. 사탕 맨날 먹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의식주네. 생필품. 뭐. 생필품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필품 위주네. 네. 그럼 아나운서님 맨날 주식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주식하시면 증권사 어디 있어요? 저는 키움증권 씁니다. 키움증권요? 그러면 키움증권은 맨날 의식주 돈 잘 벌겠네. 돈 잘 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가 올랐다. 아니지. 그럼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네. 가치 성장 중개라고요. 네.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 성장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방식이죠. 네. 하지만 제가 우리 윤주 아나운서한테 물어본 그 증권이라는 거는 네. 증권사나 PBI나 보험 같은 애들은 돈 잘 벌어요. 이마트, 롯데, 백화점 이런 애들 돈 잘 벌어요. 적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통망 매번 사람들이 늘 생필품을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필품을 사는 거에는 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PBI하고 해서 지주사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까지 코스피 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코스피 포인트. 즉 그런 종목들은 가치성 이거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가치성 투자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치성 투자가 올라가는데 코스피 3천인데도 지금
옛날에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신규 주식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식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코스피 3천이면 삼성이 10만이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피가 3천이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코스피가 3천이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요? 지금 삼성전자 6만 원도 안 됐잖아요. 얼마 가야 되죠? 원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원래 코스피 3천이면 못해도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야 하는 거죠. 왜 못 가고 있을까요? 왜 못 가고 있어? 안 선생님 여기다가 네.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좀 써줘요. 이 9만이라고 하면은 저 선생님 저 지수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9만이라고 목표 가고 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저는 전문가님 말하는 대로 받아 적는 건데. 이거 훨씬 뭐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네. 사실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네. 이 코스피 3천에 올라갈 때까지 PBI나 원전주나 뭐 지역화폐나 이런 애들이 다 신고가로 해서 코스피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에 올렸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게 뭐죠? 자동차하고 배터리입니다. 그 HBM 관련주입니다. 네. 뭐 AI주 같은 경우는 정책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까지 코스피 3천이 왜 올라갔고 왜 이 PBI나 이런 애들이 빠져라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쪽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 부분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네. 내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나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스피 3천이 가도 3,100이 가도 코스피 2,900이 가도 코스피 2,800이 가도 코스피 2,700이 그렇게 가도 네. 지수가 그렇게 가도 수급들이 2차 전지에 올 거라고 봐요. 오, 그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동안 주동했던 게 PBR, 네. 원전, 조선, 당산 그거 지수를 올렸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종목이 빠지면은 걔네들로 지수를 올린 게 그 수량들이 수급들이 빠지면은 어디로 가겠어? 제일 바닥인 자동차나 2차 전지로 가겠지. 이제 정말 갈 대로 다 갔는데 2차 전지로만 안 갔거든요. 자동차랑 2차 네, 2차 전지로만. 전지하고 자동차밖에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가 2차 전지가 상승하면 코스피 3,300, 3,400 2차 전지로 올릴 수가 있겠네.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피 3,000을 올린 거는 이 PBR, 지주사, 증권사, 보험사, 조선업, 방산주 이걸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 올린 걔네들이 빠지면은 걔네들이 대지저금통 있잖아요. 네. 그 대지저금통들이 깨지면은 네. 지금 골달고증 걸린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라인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수가 밑으로 떨어져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 반등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동안 주도했던 애들이 특정 우량주 애들이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이 더 근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다 체크하셨죠? 네. 내가 어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요? 통화도 많이 하고요. 통화를 한다고요? 네, 통화도 많이 하고 뭐 시간 되면 가까운 지역에서 번개도 하고요. 공개를 해요. 번개도 하면서 소맥도 먹고 레드님 미쳐졌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 술을 먹다가도 처음에는 레드님 잘 될 거예요. 2차 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술이 들어가잖아요. 레드님 나 고쳐 죽겠어요. 다들 이해요. 책임지세요. 다들 이해요. 뭐 해야지. 난 자신이 있거든. 그래요. 해야죠. 자, 근데 제가 어제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저기 보고 계시나 우리 아버님 그 감모모님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종목이 그 부분은 이제 통화했을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아우 나 진짜 우리 집 아파트가 26층인데 26층에서 나 떨어질 뻔했어. 무슨 소리예요? 그 정도 심경 정도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후에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저번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휴 레드 전문가님 이제는 47층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뼈도 안 남게 생겼어. 떨어지면 이제 그 정도로 모든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하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방송에 나와서 공매도 가해태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좀 창피하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지수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전문가님. 음. 일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개별적인 이슈도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사실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IRA 개정안 이거 2차 전지주에 분명히 나쁘지 않다,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에 대한 기사들이 다 안 좋은 기사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좋은 기사가 막 올라오고 이런 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도 막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SK온이 미국 공장 가동을 확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죠. 아이오닉 9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SK온의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SK온.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안호수님.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해봤자 안 먹혀. 그래요? 왠지 알아요? 네. ANF가 3조 원 계약해도 음. ANF 빠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LG 엔솔이 도요타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예전에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런 건 왜 소용없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 보는 종목들을 보시고 하시면은 이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도 왜 빠지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왜 빠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나와도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먹히지는 않는 거야. 근데 네네. 이게 나중에 먹히는 거야. 나중에. 왜? 2차 전지가 개별 종목이 호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나운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2차 전지는 하나의 종목이 호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분위기가 잡히고 그 안에서 소문이 터지고 거기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모멘텀이 2차 전지 파생태만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좀 빨리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통신망에서 봤지요? 네, 그럼요. 막 엄청 올립니다, 내가. 아유, 저 그래요. 다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힘들 정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몇 명이 난독증 걸렸어요. 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들 그 정도예요. 그래도 네. 자기 전에는 꼭 본다. 레드 브리핑은 꼭 봐야겠다.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난독증이 아니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오타야? 네. 한번 써봐요. 그러면 오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지. 오타가 이게 많아도 다 이제 적응돼서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찰떡같이 다 알아듣습니다. 찰떡같이 이제 잘 들어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베트남 사람이 하는 소리 듣지. 자, 근데 네.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다 체크하셨죠? 네. 왜 이게 우리가 분위기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단 2차 전지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저때 시청은 2차 전지 올라가니까 아주 신났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는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네. 크게 그건 아니에요. 크게 신나진 않았다. 크게 신나진 않아요. 근데 네.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게요? 앞으로 멀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차 전지가. 내가 오히려?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의 백엔종군이었다면 이제는 2차 전지에선 내가 한양 장원 급제해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옛날 조선시대 때도 정부에서 잘못되면 백예종군으로 그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백예종군은 딱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금이환양. 금이환양으로 한양의 장원급제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방송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에코가 들어온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에코가 들어온. 에코프로 재미없어요? 마이크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좀 웃어줘요. 전문가님이 자주 하시는 드립인데. 네,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오. 아이고 아름다워요. 지금 일단 5.6% 상승 중입니다.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9% 넘게 상승하고 아이고 있어요. 참 훈훈한 소식이구나. 훈훈. 훈훈. 아유 참 훈훈하다. 네. 자, NNF 보도록 할게요. NNF. 네. NF. 아이고 훈훈하다.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5%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TCC 스틸 한번 보도록 할게요. TCC 스틸 오랜만에 보네요. 5%. 아이고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LG 엔서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우리 PD님 제가 손 바쁘시겠네. 오. 아이고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왜 갑자기 2차 전지가 오르지? 아예 A가 더 좋은 수정이 돼서 그런 건가? 2차 전지가 이제 시적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이웃날 갑자기 반등하고 있죠. 왜? 그동안 특정 우량주들이 수급이 차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으로 또 수급이 가는 거예요. 그냥 수급들이 빠져서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2차 전지를 어떠한 소재 때문에 못 올라갔었죠. 그 소재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뭐 여기 여기 뭐 통신망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뭐 이것도 길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님이 막아버려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통신망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려면요.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코드 잘 보이게 띄워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사진 찍을 때처럼 이렇게 카메라 가깝게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사진 찍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말고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최근에 좀 테슬라 관련주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 어제 미장은 안 열렸는데 네.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이 좀 폭발됐어요. 맞아요. 스타쉽이 폭발돼가지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요일날 테슬라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으로 피언티어, 아니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SOS를 SOS랑 야이콤이 있습니다. 근데 SOSM은 이 야이다고 해가지고 야이다 관련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통신망에서 교육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넘길까요? 네. 자, 이 원전 해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네.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건 좀 궁금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에이, 정말 여기- 영어로 또. 영어는 써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기 뭐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은 여기 통신만 통해서 놓으면 되고. 에? 아니. 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야. 네. 왜냐면 우리가 방송은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짧게 설명하려고. 이거는 통신망을 통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1번이 해체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1번이. 네. 저 1번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2번이 제염. 방사선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2번이. 중요해 보여요, 이거. 네. 네. 그리고 3번이 물리적으로 구조물 및 시스템 제거입니다. 3번이. 네. 그리고 4번이 환경 정화 작업이에요. 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5번이 봉인입니다. 오. 지금 방사선 폐기물은 묻는 거지. 묻어버리는 거예요. 네. 2차 전지가 묻힌 것처럼, 담긴 것처럼. 얘는 뭐 태울 수도 없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2차전 이용 방식으로 5가지 형식의 원전 해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5가지 부분에 속해 있는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오비트. 음. 자, 방사선. 내가 옛날에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혀가 짧다고 예전에 우리 저 방송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저 레드 전문가 혀에 방사능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사능 때문에 혀가 짧은 거 아니냐. 순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열받네요. 자, 어쨌든 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서 폐기물 분석 및 처리 기술을 합니다. 네. 방사능이 계속 돌파가 이게 파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파생. 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라- 오비텍이 네. 대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정화를 하는 과정 2번이나 5번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비타민 C 오일비텍이 아닙니다. 종목 오일비텍입니다. 오로나민 씨? 잘 안 웃어 요즘.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우진엔텍. 네. 우진엔텍은 부대정이에요. 고대 2호기 월성 2호기 대상으로 원전 해체 사업에 본격 진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애는 오일비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비텍이 대장이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일비텍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에 좀 눌리면은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르비텍 공략해 볼까요? 지금 일단은 와우,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도 1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있어요. 네. 저 밑에 보시면 네. 저 바닥 있죠. 네. 밑에 보시면 저 차트를 보세요. 저 지금 갯벌. 저 갯벌이에요. 갯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보통 거래량이? 보통 저 자리가 네. 일자진으로 돼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쓰는 일자진. 일자진 그 밑에 네. 바닷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바닷속이면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세요. 네네.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5억이든 10억으로도 상한가 갈 수 있는 게 오이비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겠죠.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 좋게 한번 올라가면 그때 파생이 되는 거지만 떨어지면 저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다른 종목 공략해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다음 장도 볼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우진도 있고요. 아니 넘깁시다. 이제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만 끝? 오비틱하고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통신망에서 알려주실 거죠? 궁금한 분들은 뭐 통신망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그래요.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2차 전지. 자, 시작.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네. 이 미국 행정부가 자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떤 가스라이팅이요? 준다 안 준다. 음. 준다 안 준다. 음. 내가 만약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님 나 10,000원만 빌려줘봐요. 나 이거 돈 이거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10,000원 빌려줘봐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민지은 아나운서가 레드님 저 10,000원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저번에 내가 아나운서님 밥 한 번 사주지 않았습니까? 밥 한 번 사줬으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깎고 주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해요. 이러면 짜증나 안 짜증나? 나죠. 짜증나죠. 네. 그러면 2차 전지도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윤지은 아나운서한테 10,000원은 빌렸는데 네. 윤지은 아나운서한테 그 과거에 내가 5,000원짜리 맛있는 걸 사줬다고 해가지고 네.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 내가 옛날 아나운서님한테 5,000원짜리 하나 사줬잖아. 그러니까 난 아나운서님한테 10,000원 빌렸지만 생각해보고 5천만 원만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걸로 계속 수정하는 거야. 계속 바꿔봤던 거야 이제까지 시장을.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은 AMPC 보조금이 유지가 돼야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야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부하 시장을 만드니까 2차 전지는 계속 떨어졌던 거야. 네. 그러니까 코스피 3천이 올라가더라도 2차 전지가 아무리 바닥이라고 해도 지금 IRA가 AMPC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10월 4일까지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수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투자자들은 생각해보고 들어가겠다. 즉 10월 달에 통과되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또 10월 전까지 어떻게 매번 수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미국인들이 너무 심합니다. 이 전세 사기범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10월 초에 빨리 통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30대하고요. 네. 소비자들이. 네. 아나운서님. 네. 그 아나운서님 전기차 사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고 싶죠. 뭐 사고 싶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이오닉 아이오닉.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5. 뭐 아이오닉도 괜찮고. 근데 아이오닉 보조금 내년 근데 지금 아나운서면 5천만 원이 있어. 근데 내년 1월 달에 보조금 폐지된다. 그럼 어떡할 거야? 보조금 폐지 그럼 빨리 사야겠네요. 빨리 사야죠. 네네네. 빨리 사야죠, 네네. 여러분들. 그러면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되는데 왜 아잽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가 완성차가 아니고 배터리 업계예요. 배터리고 자동차는 그냥 우리나라 배터리 애들하고 계약한 애들이 다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그러면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내년에 폐지되면은 전기차가 많이 안 나가니까 부품도 많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배터리요 우주선도 갈 수가 있고요. 중국의 NFP요 우주선 타고 가겠습니까? 스페이스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론 쪽으로도 배터리가 많이 생기고 로봇 쪽에서도 배터리가 생각하는데 2차 전지 기업이하고 전기 자동차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다음으로 미의 먹거리 만들 수 있는 게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배터리. 반도체는 여러 가지 몸에 다 들어가고 있고 저를 이쁘게 찍어주는 저 카메라에도 들어가 있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배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조금은 180일 후에 종료요 폐지가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더 가봐야 돼요. 근데 악부사. 왜요? 내가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2차 전지만 건드렸어요. IRA. 네. 근데 IRA에는 나는 솔직히 근데 기자분들이 막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 안 해요. 네. 왜? 모르고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30D가 뭔지도 모르고 30S가 뭔지도 모르고 32도 뭔지도 모르고 이 IRA 세부 종목에 들어가 있는 30D, 30S, 45S 이게 뭔지가 모르는 거야 기자분들이. 뭔지가 몰라 이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IRA 어떡하나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분들도 반성해야 할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태양광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광 주가를 떨어뜨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얘기해야지. 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공매도 하고 한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자분들이 30D가 뭔지도 모르고 30S가 뭔지도 모르고 45Y가 뭔지도 모르고 45S도 뭐가 뭔지도 몰라. 일단 제목에다 속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만 그렇게 얘기할 줄만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정보를 보는 투자자들은 2차전지 기업 보조금 폐지된다. 계속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매수세가 없으니까 매도량은 거래량 없이 2차전지가 그동안 빠졌던 거예요. 거래량이 없이 빠졌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AM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다만 AMPC의 적용 예정이 FEOC. FEOC. 외국 의료 중국, 기업입니다. 이안, 러시아, 북한이죠. 네. 여기는 일부 완화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하는 게 중국 제품도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 배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어요. 궁금하셨죠? 네. 내가 다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내가 다음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자, 조금 많아? 괜찮아요. 자, 즉 이번 수정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차단이에요. 네. 중국 차단인데 네. 미중 기술 협력에 야인선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즉 세이든 NFP든 뭐든 NFP의 물건은 중국의 100% 자금 100% 물건을 한다고 하면은 100% 중에서 20%만 중국 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네. 원천 하원에서 원천 차단됐던 거하고 상원에서 20%든 15%만 중국 함량 중국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자동차 왕성차들 뭐 포드나 GM이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산 쓰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저가형 NFP를 만든 게 NNF 하는 거예요. NNF에다가 삼성 SDI고 LG 엔솔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아무리 돈이 투자하면 돈이 나가는 2차 전지하고 하더라도 그 기업도 다 투자하고 있어요. 네. 다 투자하고 있고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절대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에 맞고 LG 엔솔하고 에코그룹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돈이 더 나가더라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II 보조금이에요. 이거 중국 부분은 불가해요, 네. 여러분들.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이 불가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말장난이거든요. 하원에서 100% 차단을 시켰던 건 상원에서 20%만 충족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히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중국 NFP 기술 장비에 들어와서 ESS 에너지 전자장치잖아요. 네. 이걸 사업하려던 테슬라. 즉 테슬라는 NFP로 그동안 전기차를 만들었거든요. 중국 네. NFP로 차단이 돼버린 거야. 못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공급망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겠네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LG 엔솔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LG 엔솔이 계속 합작법인을 내는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미국 땅에다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왜? 테슬라의 물건들이 다 LG 엔솔 쪽으로 차단이 될 수가 있고 LG 엔솔 NFP를 주는 게 누가 있다? NNF가 주니까. 자, 며칠 전에 골드만락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NNF의 매출 비중 80%가 LG 엔솔이라서 그게 NNF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야. 니네가 틀린 거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LG 엔솔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뭐 중국의 칭따오. 칭따오는 맥주구나. 중국의 체리 자동차 이런 애들 잡습니까? LG 엔솔을 잡아야지.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을 왜 부정적으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걔네들이 틀린 거고 제가 맞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NFP 기술 장비에 들어와가지고 ESS 에너지 전자장치 해왔는데 어. 이 중국의 NFP하고 똑같이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LG 엔솔하고 NNF입니다. 네. 즉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 엔솔하고 NNF는 한 몸이에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 즉 옛날에 에코프로비엠이 뭐 40조 원 하이니케 계약한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 SDI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LG 엔솔하고 NNF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LG 엔솔하고 NNF하고 만약에 소개팅 하잖아요. 그럼 아마 둘이 눈 더 맞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NNFP 쪽에 원톤형 배터리가 들어가거든. 원톤형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니켈? 하이니켈이 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가고 또 테슬라가 원하는 저가형 NFP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6월 때까지는 우리가 7월 달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상원이 IRA가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주가는 떠줘도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수요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그냥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소비자 보증 폐지 뭐가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데요? 23년도 2차 전지가 엄청 반등했다고 25년도 2차 전지, 즉 23년보다 25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아요. 23년보다 25년이 더 많다고요. 네. 전기차 판매량이. 자,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전기차가 판매 많이 돼서 2차 전지 애들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거 기회로 봐야 돼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면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광물 가격이 올라간다. 광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리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리튬 예전에 23년도에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리튬 계속 상승해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큰일 났다. 100만 원 돌파한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양극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리튬이 올라가게 돼요.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되면은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고 리튬이 올라가는 거지. 수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 리튬이 들어간 게 양극재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끄는 애들이 누구예요?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이지엔소, NNF잖아요. 네. 걔네들이 다 양극재 관련주예요. 네네. 그러면 양극재 관련주, 리튬이 올라가면 양극재 애들도 올라가겠죠. 응. 즉, 그 높은 가치성. 그래서 NNF가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23년도에 리튬 가격이 엄청 고점일 때 상단을 한 거예요. 상단에서 그 재고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네. 한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AMPC 관련된 이야기, 소비자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미국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IRA 개정안 있죠. 일단은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7월 4일 이전에 이 IRA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이번에 한 번 더 상원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에는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는 우려를 덜어내실 만한 부분이고 저희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으니 오늘 방송은 짧아서 여러분들이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제 8분 뒤에 방송 끝나면 입장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우리 방송 그다음에 부동산 방송이죠. 맞아요. 그분들한테 20분만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방송 연장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빨리 전기차를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료 광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극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나는 숨도 안 쉴 거야. 네. 숨도 안 쉬고 얘기할 거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 나중에 우리 유튜브 뜨면은 그 자막 있잖아요. 그 자막 누르세요. 뭐 혀가 짧으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난 숨도 안 쉬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네. 자, 7월달에 AMPC는 유지는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왜? 그동안 수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불확실성 안 하겠다, 때문에. 준다, 안 준다. 가스라이팅 하니까 짜증이 나버리는 거지. 그렇지, 짜증이 나버리니까 코스피 3000이 올라가도 2차 전지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과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계약 수주 체결해도 AMPC에 수주 계약이 있겠죠. AMPC에 눌려 있었지만 네. 적어도 7월에 통과 후 오히려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될 겁니다. 오. 왜? 아시겠죠? 아까 설명해 드린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뿅. 상호관세 협상. 자,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10월달에 II, 그다음에 네. 10월달에 트럼프가 정한 상호관세가 있어요. 근데 이 상호관세가 사실 우리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 G7 갔을 때 2차 전지가 잠깐 강하게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안 도와줘. 이 타코가. 가버렸어요. 타코 대통령이 절대 끝까지 안 도와줘. 그래서 네. 중간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또 2차 전지가 또 빠졌어요. 아우.
상호관세만 풀리더라도 또 괜찮아. 근데 이 상호관세가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금방 안 풀릴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7월달에 IRA, 만약에 7월달에 IRA 상호관세 이 타코 부분이 다 풀리면 괜찮겠는데. 이거 트럼프예요. 뭐 트럼프가 본 적 없어요. 그냥 병아리 갖고 온 거예요. 얼굴이 트럼프인데요. 아, 그래요? 똑같이 생겼네요. 네. 알고 보니까. 근데 만약에 IRA 통과되고 상호관세가 아직 통과를 못했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관세 수혜주로 갈 거예요. 그게 뭐죠? 즉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땅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AMPC도 7월달에 통과되고 상호관세도 이제 완화가 되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AMPC는 통과가 되고 상호관세가 좀 지루해진다. 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2차 전지 떠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2차 전지가 관세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전에는 AMPC에 대한 부합시성 때문에 관세 수혜주 예전에 철강 쪽으로 보자면 휴스티 네스티에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2차 전지 TCT는 합작법인이 있어도 AGN소 공장이 있어도 안 올라갔어요. AMPC 때문에 그 부분은 눌려 있어가지고 IRA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수혜주도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AMPC가 유지가 되니까 기업시 쪽도 유지가 될 것이고 네. 미국 땅 자체 내에서 있으니까 상호관세를 영향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LG엔솔 거기 있잖아요. 오. LNF 미트아캠하고 합작법인 했잖아요. 네. TCCT 거기서 합작법인 94년도에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세 수주로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안원수님 한 1분 만에 좀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 2차 전지주들이 그 수혜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일단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열심히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그렇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TCC 스틸 이런 종목들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으니 유망하게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자, 장 넘겨볼까요? 담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AMPC 타코. 병아리가 있네. 네. 병아리 참. 이 병아리 이거 잡아먹어도 맛없게 생겼네. 자, 1번, 2번이 충전식, 2차 전지는 반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매출 실적은 어떤 거요? NFP는 중국 대체 공급망.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국 대체 공급망. 네. 탈중국으로 되어 있는 NF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탈중국 그리고 4680과 4680 이하는 친구. 이제 전고체 하는 거는 미래의 신기술이에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뭐로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NFP하고 원통형 배터리예요. 과거에는 NFP였지만 각형 배터리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원통형이란 말이에요. 네. 원통형은 양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해액하고 분리막.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FEOC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해액하고 분리막이 엔캠 동화기업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애들이 기업들이 여러분은 잘 생각하세요. 네. 참 2차 전지 기업들도 되게 웃긴 게 주주들이 되게 웃긴 게 최대 주주들이 되게 웃긴 게 과거에 떨어질 때 자선주 매입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자선주 매입 엄청 하죠. 7월달에 저거 통과되고 그 땅에 관세 영향 안 받고 그동안 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충족하고 어떠한 부분은 매출 낼 건데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부분은 차단이 되고 중국에 그동안 주도했던 그 시장에 있던 모멘텀을 어떤 걸로 충족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에 블랙 먼데이 맞을 때 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피디님이 참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줬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명성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니신다. 그리고 여기 따가지고 작년 블랙 먼데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저 때는 파마도 하고 막 잘 꾸몄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네. 저의 굿즈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고 굿즈 보내드릴게요. 지금 계시던 분들도 나가시겠어요.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죠? 방송은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지만 여러분들과 통신망에서 소통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굿즈
드릴게요. 굿즈까지 여러분들께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로 비추셔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안녕.